첫 번째, 해리스냐 트럼프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충 다 아시겠지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 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양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대충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고요. 트럼프와 해리스가 9월 10일 날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들의 신념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경제, 물가, 외교, 가자지구 전쟁, 우크라 지원, 낙태권, 프래킹, 불법 이민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자지구 전쟁이나 우크라 지원 문제도 미국 내부의 반전주의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미국의 재정 부담이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미국의 부채는 또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허리케인이 또 이제 미국 남부를 강타해가지고 그 관련된 피해도 되게 큰데 지금 전쟁에 지금 돈 쓸 때냐? 우리 난민들한테 1인당 100불밖에 안 주면서 우크라이나에 몇백만 불씩 지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미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 또한 강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 같고요. 낙태권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동네가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까 기독교적 그 마인드에 기반한다면 낙태는 당연히 안 된다죠. 그러니까 낙태는 당연히 안 된다가 맞는데,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르면 여성의 자유권이 더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허용해야 된다.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낙태에 대해서 각 주법으로 알아서 해라. 이걸 연방법으로 어떻게 강제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둘 다 이제 동의하는 입장이 됐죠. 해리스는 원래는 이제 프래킹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원유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프래킹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한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요 불법 이민이죠. 불법 이민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고 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그 불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너 불법 이민 통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예 없죠. 멕시코에 장벽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일 정도니까요. 트럼프의 약점이라고 하면 관세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소득세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득세 줄이면 그 세수 어떻게 메꿀 거냐, 부족해지는 세수라는 얘기에 관세 매기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 발언을 보면 멕시코에다가 20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2000%가 말이야 방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쌀에다가 500%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2000%는 어느 정도 충분히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왜 하필 멕시코에다가, 바로 남쪽이고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멕시코인데 왜 하필 멕시코에다가 20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싶으실 수가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멕시코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설득의 전략. 문간에 발들여 넣기 전략부터 시작해서 면전에서 문 닫기 전략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문간에 발들여 넣기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부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면전에서 문 닫기 전략은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 작은 거를 통해 가지고 설득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면전에서 문 닫기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비즈니스맨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 딱 까놓고 이건 좀 힘든데요 라고 하면 오케이 양보할게, 요 정도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정치라고 하면 되게 점잖고 자기 속을 숨겨야 되고 이런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맨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막상 정작 패를 까보면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세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보다 바이든 행정부 때 관세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대중국 관세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2000%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마냥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둘 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밖으로 꺼내냐 아니면 조용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선 진행 과정이요, 올해 초에 프라이머리랑 코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미 그걸 통해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을 했고,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해리스가 됐고요. 그리고 11월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6일이죠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요, 각 주에서 대통령을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접 선거제라 가지고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선거인단이 12월 달에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방 국가이니만큼 각 주의 자치권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각 주에서 승리를 한다면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가 승리를 한다면 요 54인의 선거인은 모두가 해리스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 제도로 대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재밌는 게요. 선거인단이 꼭 3-4명씩 배신자가 생겨요. 뭐 이런 데서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명씩 해리스 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얼차려 같은 거 받을 때 팔벌로 높이뛰기 10개 하라 그러면 10번째 구령 붙이지 말라 그러면 꼭 붙이는 놈 하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배신자라기보다는 그런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3-4명씩 배신자가 항상 나오고요. 여태까지 배신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배신자가 나와도 여기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겼으면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확보하면 과반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치 예측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는요. 트럼프 당선 확률을 66.7%, 카멀라 해리스를 33.4%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지도에서 각 주마다 어디가 이길 것 같으냐거든요. 보시면 연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주들이 있어요. 네바다, 애리조나, 와이오밍,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요 7개 주가 경합주라고 불리거든요. 다른 주들은 웬만하면 그냥 그당 밀니다. 색깔이 확실한데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데 여기 중립인 곳 여기는 애매한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판도는 양쪽 다 대충 200석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확실한 색깔이 있는 곳들에서요. 경합되는 곳에서 나머지 100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경합주가 지금 분홍색인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합주가 대부분 트럼프 쪽이 당선될 확률이 높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66.7% 확률로 트럼프가 당선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역대 경합주에서는 이렇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료가 또 있고 그리고 최근 이 확률입니다. 각 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지에 대한 확률이 경합주 6개 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반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숨은 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 쪽은.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이런 베팅 사이트를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습니다. 당선 확률의 변화인데요. 9월 달에 토론을 하고 나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기 시작했다가 최근 10월 들어가지고 확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확 꺾이기 시작한 데는 해리스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영향이 되게 크게 끼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면요. 폭스뉴스는 친공화당 성향의 언론이에요. 해리스가 아주 자신이 있었으니까 인터뷰를 응했었나 봐요. 폭스뉴스 진행자의 첫 질문이 불법 이민자가 당신 임기 동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였거든요. 그 얼마나 들어왔냐는 질문에 얼마나 들어왔다고 대답을 아예 못하고 딴 얘기, 횡설수설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제 질문은요 이렇게 하는데 해리스가 저 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면서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해리스 진짜 멍청하네 라는 밈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밈입니다. 케네디가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인 가문이에요. 존 F 케네디도 그 가문의 사람이고요. 에델 케네디가 10월 10일 날 사망을 했고 16일 날 또 추도식이 있었거든요. 이 폭스뉴스 인터뷰도 16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근데 소리는 녹음이 안 됐다 보니까 둘이 뭔 얘기 했느냐 입모양 분석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겠구나 저런 얘기 했겠구나라고 언론에서 많이 도는데 요거를 누가 AI로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라고 밈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Kamala doing okay? Nope. She's down, Joe. I think they found out that she's retarded. Now we're basically fucked. Trump is killing us at the polls, so yes, we're going to lose Joe. Damn it. Wait. What if I come back to run again? As candidate, Yeah. well, let me put it this way, Joe. The only person in this world who is even more retarded than Kamala Harris is basically you. So no, Joe, on, man. you're Just not going give it back another yet. shot. Let's let it all play out. Okay, we'll talk later, Joe. Okay. 저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녹음된 건 아예 없어요. AI로 목소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심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게 웃길 겁니다. 바이든이
wait, 뭐 이런 damn, wait 이런 모습이 너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웃긴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도 그렇고 카말라도 그렇고 민주당이 좀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자꾸 심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정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트럼프는 이제 진짜 스트롱맨 이미지잖아요. 너무 강해 이런 느낌은 있어도 멍청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정치 판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흥미롭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때문에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또 해리스가 낙태권 관련해서 너무 강경하게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의긴 한데 아무래도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게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낙태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리스의 반대로 결집하는 모습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후보한테 어떤 기업이 얼마나 기부했느냐를 정리한 표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이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요 후보가 지향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에어라인, 월마트, 보잉, 로키드 마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페덱스 이런 이제 전통 도소매나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좀 지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운 앤 브라운, 존슨 앤 존슨, 애플, 오라클, 뭐 웰스파고 이런 금융, 빅테크, 미국 동부랑 서부에서 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죠. 그런 비즈니스들이 해리스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랑 대선에서 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8년 전 대선이죠. 그때 당시에도 이 CNN 여론조사 결과로는 힐러리 당선이 92%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주 큰 이변이 발생한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게 아주 큰 이변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느꼈던 건데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검색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색 시장에서 여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8년 전부터 조금씩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여론이 어떠고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폴리마켓 도박사들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고 있고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요 둘이 거의 박빙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11월에 예정된 이슈 중 가장 큰 이벤트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 대선이 꼽힐 겁니다. 연초 경선을 거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경합을 하는 중이고요. 11월 5일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지만 사실상 대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치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승리할 것이란 베팅이 더블 스코어로 우세하고요. 16일 폭스뉴스와 진행한 해리스 인터뷰 이후로 트럼프 승리 확률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많느냐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이 타격됐고 이거를 풍자하는 밈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빅테크와 헬스케어 등 신산업은 해리스에게, 항공과 유통 등 전통산업은 트럼프에게 기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트럼프 승리를 반영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